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2차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혀 이란과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종전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다음 종전 협상이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지난 7일 합의된 2주 휴전 기한은 연장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놓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Probably, maybe over the weekend. President, will you send the Vice President? Just so you understand, the blockade has been incredible. It's held. They're not doing any business. They're unable to do any business because of the blockad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폭격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봉쇄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과 합의가 된다면 자신이 직접 파키스탄에 갈 거라면서 파키스탄이 중재를 훌륭하게 해냈고 자신이 오길 바라고 있어서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없다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네, 약 1시간 뒤인 오전 6시, 이곳 시간으로는 16일 오후 5시부터 열흘간의 휴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했다면서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983년 이후 처음 양국 간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서 두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썼는데요.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이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라고 전망했고 열흘 휴전에는 헤즈볼라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y'll be meeting, probably coming to the White House over the next 4 or 5 days. And that'll be the first time they've met in 44 years.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뒤에도 친이랑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면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이란은 이를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이번 휴전 합의가 이란 전쟁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현재 레바논에서의 교전이 정규 군 간 교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라는 점에서 휴전이 성립하려면 헤즈볼라의 동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조율 중에도 불구하고 합의 불발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대비책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미군은 봉쇄를 지속하며 전투를 재개할 최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란의 새 정권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면서 정보력 등 미군의 압도적인 역량을 강조했는데요. 헤그세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locked and loaded on your critical dual-use infrastructure, on your remaining power generation, and on your energy industry. We'd rather not have to do it, but we're ready to go at the command of our president and at the push of a button. 브리핑에 배석한 미 합참 의장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호르무즈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댄 케인 의장은 태평양 등 다른 작전 구역에서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상부 전체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에
극비로 관리해온 기체 형상을 전격 공개한 데는 군사적 압박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레바논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직후 안보 내각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며 행동할 때 이스라엘은 그에게 협력한다며 휴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열흘간의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군이 현재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에 그대로 배치된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살람 총리는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스라엘 레바논 간 휴전에 대해서 전쟁 시작부터 우리가 추구해온 핵심적인 요구가 실현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이브하임 알 사무이는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경우 휴전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찾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종전 협상의 키맨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이란 테헤란 공항에 도착합니다. 활주로까지 나와 반갑게 맞이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며칠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종전 협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란에 전달하고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은 하지만 아직 2차 회담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گفتگوها از طریق واسطه پاکستانی ادامه داره و باید دید که طرف مقابل تا چه حد 2차談判이 머지않았다는 신호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큰 틀의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며 다음 주 화요일인 종전 시한 전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이 복잡해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남은 논의를 이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서명을 위해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वो चाहेगा कि एग्रीमेंट खुद साइन करे और मैं बता दूं अगर एग्रीमेंट हो जाए तो ट्रंप खुद इस्लामाबाद आएगा बशर्ते कि प्रेसिडेंट पेजेश्कियान आए टू साइन द एग्रीमेंट द मदर ऑफ ऑल डील्स 며칠 안에 이곳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談判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에선 고농축 우라늄과 함께 이란 해외 동결 자산 문제가 또다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사고 지불했던 대금 60억 달러가 선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 묶여있는 동결 자산을 먼저 풀어달라. 미국과 1차 회담을 주도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내건 협상 선결 조건입니다. 미국이 공을 들이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는 별개로 이란의 주요 관심사가 돈 문제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알자지라 등은 이란 동결 자산이 최소 1,000억 달러, 147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1년간 에너지 수출로 버는 이익의 4배이자 2024년 GDP의 4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중국 200억 달러, 인도 70억 달러, 이라크 60억 달러 등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로 세계 각국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 구매 대금 60억 달러를 국내 이란 계좌에 예치했다가 2023년 카타르 은행으로 이체했는데 현재까지 동결 상태입니다. 1차 협상 중간 이 돈을 해제해주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2차 회담을 앞둔 미국은 오히려 이란 자금 추가 동결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We have pushed out to them the request that we want to freeze more funds of the leadership of the IRGC and any members of Iranian leadership.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중단할지에 더해 석유 보국 이란의 천문학적 해외 자산 처리 향방도 양국 협상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열리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다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전 또는 안정적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를 논의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이재명 대통령도 동참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 화상 정상회의가 첫 무대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만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유무역 질서의 태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다자 화상 정상회의 초청 대상은 국제기구를 포함해 애초 30-40곳에서 70-80곳으로까지 늘어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 연대에서 전쟁 당사자가 빠진 것일 뿐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거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의 핵심 화두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이동 지원과 기뢰 제거, 민간 선박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 등이 담길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다자 회의에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도 관심인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사이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30여 건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 법안에는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관련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이 6월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고 민주당은 청와대 하정우 수석에게 구애하면서 보궐선거 구도가 부산시장 판세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젊음의 거리가 있는 부산 서면에서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88년생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를 앞세운 이준석 대표는 오거돈 스캔들과 엑스포 참패를 언급하며 거대 양당을 모두 꼬집었습니다.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온 것 3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대진표가 확정된 전재수와 박형준, 양당 후보는 아랑곳 없이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청년과 바다, 기회와 바다의 도시로 부산을 만들고 부산이 다시 뛰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지금 글로벌 도시로 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가고 있는 뚜렷한 성과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떠날 부산 북구갑에선 보궐선거가 확정되기도 전에 쇼츠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시민들과 접점을 넓혔고 오늘도 계속 머리를 빗는구나. 가려줄게. 아니야? 안 나갔어 아직. 이 지역에서 두 차례 배지를 달았던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박형준 후보와의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저 북구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많이 뛰었다고 만났네. 북구갑에 후보를 낼지 말지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미중인 장동혁 대표는 무공천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뜨거운 구애를 받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의연하게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민주당 부산 출마자들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하 수석이 적임자라며 출마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면 고교동무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 수석의 출마를 지시하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첫 영입 인재를 발표합니다. 1호 영입 인재로 울산 남갑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전태진 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보선 공천 준비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정청래 지도부는 서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장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을 발표합니다. 당 공관위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본경선 진출자 2명을 가린 뒤 토론회와 본경선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26일쯤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공관위는 또 윤가끔, 윤희근 충북지사 예비후보 가운데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와 결을 본선 진출자 1명도 오늘 공개합니다. 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사망 원인은 머리 부위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3살배기 남자아이의 친부는 아이가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 국과수는 다만 학대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부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복부에서는 섬유화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섬유화는 상처 부위가 아물 때 딱지처럼 굳는 현상으로 국과수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이의 턱 부위에서 멍이 확인됐고 팔과 다리에 있는 멍은 시간이 지나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검 소견만으로는 학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학대를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입니다. 섬유화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면 짧게는 한 2, 3주 전부터 한두 달 전까지 그 부위에 어떤 손상이 작용했었다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신부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나 살해죄로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인데 결국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가 가정폭력으로 2차례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112 신고 내역을 보면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은 재작년 12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친부가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불이 나 한때 지하철 출입구 일부가 통제되고 통신 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목동과 경기도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한가득 피어오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전력구는 전력 공급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 케이블이 다니는 통로인데 돌연 불이 나 한때 인근 지하철 출입구가 통제되고 통신장애도 발생했습니다. 큰 불길을 잡고도 연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전력구 화재의 특성상 화재는 불꽃은 사라져도 전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케이블에서 계속 훈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은 9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진압하는 데 성공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2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1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낮 1시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돼서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새벽 0시 44분쯤 대전시 중구 안영동,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 안영 IC 인근에서 늑구를 생포해 동물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당국은 어젯밤 11시 45분쯤 안영 IC 인근에서 늑구를 발견했고 수의사가 현장에 도착한 뒤 마취총을 이용해 생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의사 확인한 결과 늑구의 맥박과 체온은 모두 정상이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인 2주 휴전이 연장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데 동의했으며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놓는 데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해 곧 발효되는 열흘간의 휴전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 휴전을 발표하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이 중단돼야 휴전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을 수용한다면서도 지상군을 레바논 남부에 계속 두겠다는 입장인데요. 시작부터 위태로워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폭발과 함께 거대한 연기 구름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뒤덮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핵심 거점 빈트 지베이를 맹폭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연쇄 공습에 사상자가 속출했고 리타니강의 카스미의 다리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무기 수송 통로로 활용했다며 공격해온 교량인데 레바논 남부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 간 전화 회담 추진 중에도 공습을 멈추지 않자 한때 대화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레바논 정상과 합의한 열흘 휴전을 먼저 발표하자 헤즈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휴전을 준수하겠다며 암살을 포함해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되는 포괄적인 휴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이동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군에 대해선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발표 직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휴전에 동의했다고 설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בשיחות השלום האלה יש לנו שתי דרישות יסודיות.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מנשקו. שתיים, הסכם שלום בר קיימא, שלום מתוך עוצמה.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강요들의 공식 표결 요구를 거부한 채 휴전 수용을 강행하면서 강요들은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를 두고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도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하면 홍해를 봉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던 이란이 이번엔 해협을 감시하면 미국 군함을 격침하겠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고 협상 조건은 양보할 수 없다며 결렬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미국의 역봉쇄는 국제법상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며 양국의 휴전을 깨뜨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안을 낸 거로 전해진 이란이 이처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건 종전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도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맞대응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합의하지 않는다면 전투작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부대들이 배치돼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We are reloading with more power than ever before, and better intelligence, even more importantly, better intelligence than ever before. 미 중부사령부는 해병대가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함 갑판에서 선박 봉쇄 훈련을 하는 사진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봉쇄 둘째 날까지 10척을 회항시켰고 해협을 통과한 이란행 선박은 한 대도 없었다고 발표한 미군은 봉쇄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미군은 수정된 봉쇄 관련 권고문에서 이란으로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위치와 관계없이 방문과 검색,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지 품목에는 무기뿐만 아니라 석유, 정유 제품, 철강, 강철, 알루미늄 또한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전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양국이지만 해상의 군사적 긴장과 막전 막후의 협상 사이에서 여전히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상부 전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은 B-21 레이더 장거리 타격 능력의 전력화 가속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하늘에서 촬영된 B-21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공중 급유 시험 비행 중에 촬영된 것으로 B-21 기체 전체를 높은 고도에서 바라본 모습과 B-21이 공중 급유기 뒤로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합성 수지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의료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사기나 투약병 같은 필수 소모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매점 매석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갖가지 소모품이 쌓여 있는 창고입니다. 환자들에게 매일 쓰이는 주사기와 수액 세트 등 의료용품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제품 단가를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올려달라는 제조사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 유지나 경영 상황에 직결되는 만큼 병원 측은 재고 확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부피를 고려하면 무턱대고 재고를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대개 1, 2주 정도 재고를 보관하는 만큼 구매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건 주사기. 환자분들은 약물 투여를 해야 되는 건 주사기에 가장 민감한 상황이고요.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 말고 지금 전라북도 외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수소문해서 약국의 고민도 깊습니다. 조제 약을 담는 포장지 가격이 당장 다음 주부터 오른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럽을 담는 플라스틱 투약병은 구하기조차 힘들어 주변 약국끼리 물량을 빌려 쓰는 진풍경까지 벌어집니다. 만약에 조제 용품이 없어지면 조제를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량이 제한이 붙다 보니 이걸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약국 간에서 약간 서로 도움을 주는.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일부 의료 소모품에 대해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식약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재고량과 사재기 여부를 살피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정유사들의 대체 원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다변화 원유 도입량에 대해선 물량, 기간, 횟수 제한 없이 환급 요건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과 관계없이 수급 다변화를 위해 상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확보한 원유와 관련해 6월에 2,700만 배럴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우리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여야가 정부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전쟁 대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부가 중동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 발발 47일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건데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국민의 삶을 파고들수록 정치는 정파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 여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다만 경제 상황을 둘러싼 인식차는 뚜렷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서 기존 전망치인 1.9%를 유지하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영향으로 3월 수입 물가가 16%나 급등했고 이는 2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여야는 비축유 물량 확대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정부도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원안보특별법, 수출금융지원법 등 경제민생 법안들이 좀 꽤 있는데요.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협치 다짐 속 쓴소리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 해외 화보 촬영을 갖느냐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현금 살포 추경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나 차량 오부제 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생 위기 앞에 어렵게 마련된 협치 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습니다. 주요 관계자 변호 이력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는 조치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담당 특검보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의심 사건 담당을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현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힌 겁니다. 권 특검보는 대북 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인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변호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개별 기업이 아닌 수사 부당 개입이라고 무관함을 항변했지만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입니다. 제가 관여했던 시기도 이 대북송금 진술회유 관련해서는 무관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 전력까지 알려지며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을 고리로 한 진술 번복 회유에 권 특검보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권 특검보를 소개받았고 상담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제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봐야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공세 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특검보 전격 교체를 택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특검부의 관계자 변호 이력이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CCTV도 여기서 방영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게 국무위원들이 무슨 대강가치로 온 무슨 인형도 아니고.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첫 공판과 동시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객관적 사실이 안 맞는다고 위증이라 주장하는 건 판례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깊이 고민했다며 절차 무시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3대 특검의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8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 위증 혐의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의원 등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 씨는 석방됐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오늘부터 막힙니다.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이번 달 초에 예고한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규제가 유예되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집을 처분하거나 현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코스피가 4흘 연속 상승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 6,2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종합평가하는 4월 경제 동향을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달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중한 업무로 피곤하고 힘드신 건 알겠는데 대놓고 지금 팔짱 끼고 주무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우리 민주평통 일 많이 시키나 보죠? 저기 피곤하신 분들을요, 위원장님 그냥 나가서 숙면하시라고 좀 조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관님 열심히 대답하시는데 지금 뒤에 지금 직원들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26년 4월 13일은 이스라엘에게는 국가 공식 추모일이었죠. 조현 장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얘기 아시죠?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가장 그 국가적인 상처를 회복하는 그 날을 목전에 앞두고 SNS로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교부와 지금 대통령의 SNS 문구를 두고 서로 SNS로 설전을 벌이는 황당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의 SNS 짧게 제가 묻는 질문에서 보신 적 있어요? 대통령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꼭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모일 앞두고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하는 발언을 용납 불가, 강력 규탄한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치받은 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없으시죠? 이거 부끄러운 거는 그냥 국민 몫입니까? 이거 똑같이 계속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안 되겠죠? 아니 제가 언제 부끄럽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부끄럽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장관님께서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고요. 이런 대망신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네, 장관님, 대통령께 외교에 관한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장관께서 충심으로 고언을 하십시오. 제가 외교적 대립 통일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의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이유가 없는 내용에 그냥 고언을 하시면 돼요. 제가 네. 그런 충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충원을 하시라고요. 제 충원이 아니라 좀 질문 좀 이해 좀 하세요, 장관님. 좀 질문 좀 이해 좀 하세요, 장관님. 아니 통일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받지 않겠다고요, 제가 충원한 게 아니라요. 장관께서 하시라고요. 오늘은 충청 이남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최근 이어지던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은 비 대신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7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된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봄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에도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4도, 안동 9.3도, 포항은 10.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안동과 대구 18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에,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